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셨는데 저는 심증은 여기서 제한적인 하락이 나오고 좀 반등이 나올 만한 타이밍인데 조금 더 밀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하락을 제한하는 움직임만 나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강보합권 유지 그리고 나스닥도 하락을 제한하는 움직임 나오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소폭 강세 강보합권 유지를 했다. 즉 횡보하면서 쉬는 구간 거기에 내구재 주문 어떻게 됐죠? 지난달과 동일하게 나왔는데 방산 부분 이 부분을 제외하면 1.2% 상승이죠. 그러면은 예상치보다 높았고 방산 부분 제외하면 더 좋아진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내구재 주문이 좋아진다라는 건 곧 소비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어머나 세상에 금리를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면 소비가 안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소비가 양호하다? 이거 굉장히 의외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소비를 하려면은 미국에서 고용을 중요하게 보는 게 돈을 벌어야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최근에 말씀 안 드리다 최근에 말씀드린 게 이 소비를 어느 정도 좀 줄어들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지해서 쇼크가 안 나오려면은 돈을 버는데 조금 더 벌면 되겠죠.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는데 임금 상승률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물가가 좀 올라도 아직까지 소비할 여력이 되는 거예요. 임금이 그대로면은 맨날 농담식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죠.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안 오른다. 최악의 상황이죠. 네. 최악의 상황이죠. 그런데 임금이 오른다라는 거는 소비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소비 여력이 생긴다라는 건 경제 순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용과 내구재, 소비 이쪽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구재도 뭐 소비에 관련되니까 고용과 소비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침체에다가 발만 담그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뭐 지표상으로 침체지 그렇게까지 심각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되느냐? 저는 여기까지는 반등이다. 이거는 기술적 반등인 거고 하락 구간에서 되돌림 현상인 거고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가야 추세다 말씀을 드렸죠.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이제부터는 반등이 아니라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반등과 상승의 차이는 뭐다? 올라오는 건 똑같은데 반등은 하락에 대해서 되돌리는 거고 상승은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진짜 좋은 게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등도 올라오는 건 좋지만 그냥 다행이다 정도고 그나마 다행이다가 반등이고 좋습니다 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게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한 진통 과정 필요하다 말씀드린 정도. 근데 아직까지도 못 넘어갔으니까 과도기적 성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아래로 내려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뭐 러시아랑 해서 뭐 핵전쟁 같은 게 나오지 않으면 그 정도 상황은 안 나올 거로 본다라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뭐 특정 국가의 디폴트라던가 과거에 2009년 뭐 유동성장세 올라가다가 두바이 디폴트 얘기 나오고 남유럽 피그스 국가 디폴트 얘기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너무 오래된 얘기인가요? 이때 주식 안 하시던 분들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두바이는 몰라도 그리스 디폴트나 이런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탈리아가 위험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이 흔들리면서 영국이 우리가 쟤네 도와주려고 EU 가입한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빠져나온 거죠. 자, 뭐 그런 과거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특정 국가 예를 들면 뭐 동남아의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가 디폴트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런 것만 아니면 전쟁이나 특정 국가의 디폴트 같은 상황만 아니면은 아래로 내려갈 상황은 크지 않다. 거의 없다라고 보고 돌발 상황보다는 위쪽으로 돌려 세울 것이다. 대신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을 얼마나 받을 거냐인데 이게 빠르면 8월 말에서 9월 초 그러니까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빠르면 이제 1, 2주 정도면은 이제 여기서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고 넘어갈 가능성까지 있고 조금 느리면은 추석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코스피는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되느냐? 코스닥만 움직일 수 있다. 코스닥이 지수가 어마어마하진 않아도 지수만 올라갈 수도 있고 지수가 어마어마하진 않아도 이 정도 올라와서 두들기면서
이 종목별로 순환매가 엄청나게 돌면서 수익을 줄 것이다. 추석 전에 이런 움직임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흐름 보시면 되고, 코스닥 여전히 변동성이 크죠. 자, 올라올 때도 빠르게 올라왔고 내려갈 때도 조금 더 밀릴 텐데 사실 올라온 거에 비하면은 그냥 조정이죠. 그리고 반등 나올 때도 지금 최근 요 조정에 대한 반등 나올 때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코스닥이 세요. 코스닥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하반기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유리할 겁니다. 즉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이쪽이 유리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 코스닥, 코스피가 아니라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라는 거예요. 대형주는 정말 소수. 제가 볼 때 뭐 이런 방산 관련주들이 있죠. 뭐 한국항공우주,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소, 현대로템 이런 몇몇 종목들, 그리고 뭐 이제 현대해포조선이라던가 아니면 뭐 LG노텍이라던가 몇몇 종목들은 강하죠. 두산에너빌리티도 강해질 거고 몇몇 종목들은 강하죠. 두산퓨얼셀도 강해질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몇몇 종목들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다. 뭐 현대기아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자연스럽게 이제 주도주 계열이라고 보고. 그런데 그쪽이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못 들어갈 것 같은 중소형주가 더 유리하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계속 알고 가셔야 돼요. 왜? 대형주들이 다 같이 올라갈 만큼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다. 지금은 긴축 정책을 하고 있고 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최근에는 조금씩 들어오는데 뭐 대형주를 들어올릴 만큼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자금이 시장에 있는 구간에서 순환이 도는 거예요. 그럼 못 가는 놈들은 오히려 더 내려가거나 아예 뭐 정지돼 있을 거고, 가는 놈들만 가는 겁니다. 몇몇 종목들만. 이해되시죠? 완벽한 차별화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그리고 요 받는 구간에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조금 더 기다리셔도 돼요. 그래서 코스피가 뭐 2650에서 2700, 뭐 2750까지 가면 더 좋고요. 그 정도까지. 코스닥이 한 900 정도까지 올라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포트폴리오 또 교체할 생각이 있습니다. 교체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교체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 올라왔을 때. 그래서 잔소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수급 동향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자, 코스피 주식 소폭 매수, 외국인 소폭 매수, 코스닥 매수, 그리고 기관도 코스닥 매수, 그리고 기관이 코스피 일부 매수, 연기금이 조금 들어왔고 사모펀드 조금 들어왔죠. 연기금 사모펀드 아주 좋습니다. 들어오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을 청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풋옵션을 최근에 좀 청산을 하고 콜옵션을 다시 담기 시작한다라는 거 포인트. 그러면은 강한 수급은 아니에요. 자금이 크진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제한된 자금이 돈다. 그러면은 이렇게는 아니고 이렇게 조금 요 정도 상하파동을 여기서도 또 그릴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은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정도는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죠? 시장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늘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반등 나와도 뭐 이 정도면 뭐 반등이라고 할 수도 없죠. 워낙 뭐 약했었고 횡보를 이만큼 했으면은 한 달 넘게 횡보를 했으면 이제는 한 번 정도 움직여줄 법도 한데 그만큼 수급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게 그나마 낫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45만 원 구간에 수렴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게 차라리 50만 원 가는 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노리는 것보다 더 유리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전체적으로 오늘 뭐 센트럴모텍이라던가 이런 뭐 전체적인 종목들, 친환경 관련주들은 계속 순환매가 돕니다. 순환매 도는 거 여러분들이 잘 노리시면 돼요. 센트럴모텍 이것도 보면은 최근에 밀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죠. 뭐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도 오늘 분리막 말씀드렸죠. 작년에 엄청 어려웠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 상장하고 이후로 어려웠는데 최근에 좀 올라오기 시작한다. 분리막 쪽까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쪽, 수소차 쪽 기대할 만하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드렸죠. 순환이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 정말
한숨 나오게 밀려있다. 근데 일진하이솔루스 어때요? 최근에 좋아지는 모습 보인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 터졌죠. 오늘 4만원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 4만원 넘어가면 이거 이제 시작입니다. 4만원 넘어가면은 그때 보셔도 늦지 않아요. 기존에 뭐 저점에서 이렇게 볼 때 매수 못하신 분들은 그냥 4만원을 넘어간 다음 보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해요. 차라리 4만원 넘어가고 나서 시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밑에서 어정쩡한 지금 가격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밀려주던가 넘어가던가가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뭐 동아화성이나 이런 종목들도 슬그머니 막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죠.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산에너빌리티 보세요. 한 번에 돌파할진 모르겠다. 근데 한 번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뭐 여기서 뭐 다시 이렇게 뭐 기간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치고 달릴지는 봐야겠지만, 그래서 원전주 계속 말씀드렸죠. 이 구간에서 하락 추세,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는데 한 차례 이탈했다가 오는 거 트랩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시장에 힘이 좋고 이게 주도주라서 강하게 이렇게 뚫고 가면 좋겠는데 그럴 힘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돌파한다? 추세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만 있어도 이거 돌파죠. 옆으로 이렇게 누워도 돌파입니다. 하락 추세는. 옆으로 누워서 돌파한 후에 뭐한다? 지지력 테스트 이틀 받았죠. 이렇게 받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정확하게 움직임이 나왔죠. 횡보해서 돌파하고 지지력 테스트 이틀 받고 그리고 나서 22,000원. 22,000원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봤는데 일단 돌파 시도는 하고 있어요. 위에 올라가서 안착되면은 생각보다 강한 거니까 원전주 계속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오늘 뭐 한전기술, 뭐 한전산업 이런 거 다 좋았죠. 원전주, 한전기술, 한전산업 뭐 이런 거 좋았고, 그동안 한신기계 같은 경우가 속썩였었는데 이런 놈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고 거래량 이제 슬그머니 실리고, 그러면 이제 서장기전이나 이런 것도 같이 봐야 되고, 보성파워텍 뭐 가장 기본이고, 일진파워 미리 움직이고 있었고,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이랑 다 같이 보시면 돼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쪽은 뭐 급등 나왔으니까 또 쉬는 거고, 뭐 유니슨이나 이런 풍력하고 태양광은 먼저 움직이잖아요. 얘네가 좀 먼저 움직였으니까 쉬는 거고, 그 뒤에 수소랑 뭐 이런 원전 쪽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뭐 후성 같은 거 이런 거 잘 보시면은 이제 21선 넘어가고 있죠. 이틀 동안 넘어가면서 지력 테스트 받고 있죠. 그러면은 이거 다음 주 정도에 꼬리 말아 올릴 텐데, 이번 주에는 횡보하고 다음 주 정도에 꼬리 말아 올릴 텐데, 그러면 그때부터 또 잘 보셔야 됩니다. 후성 같은 경우도. 그래서 체크해 두시고요. 자, LG이노텍도 다시금 주도주의, 하반기 주도주의 가능성이 있다. LG이노텍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공급 협의한다. 1조 원 규모.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 삼성 전기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아이폰 신규 출시 기대감 있지요. 그러면 뭐예요? LG이노텍 보는 거고,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 이쪽에서 강한 종목 뭐예요? 아이폰 관련주, LG이노텍 관련주 강한 거 BH. 자, BH입니다. BHI는 원전주고요. BH입니다. 28,000원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28,000원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힘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 시작했다. 출발 시작했는데 요거는 벗겨내야 돼. 한 번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요거는 벗겨내야 되니까. 상단 딱 두들기고 있어요. 돌파 시도 중이니까 한 번 더 올라야 돼요. 일단 상승은 더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도 BH 하이비전 시스템. 얘는 밑에서 올라오는 거고 BH는 위쪽에서 더 강한 종목. 강한 종목은 BH, 밑에서 올라가는 건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 성향에 맞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더구전자나 현우산업 뭐 이런 종목들, 현우산업, 그리고 뭐 이로운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보시면 되겠죠. 아이폰 쪽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종목도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 이제 수교 30주년 기념해서 정상회담 기대감이 있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죠. 그래서 LG생활건강 이런 거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LG생활건강, 뭐 본느, 뭐 이런 거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온다 보시면 되고, 디어유 이런 엔터주 같은 경우 디어유나 YG플러스 이런 쪽이 오늘 강했죠. YG엔터도 강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돼요. YG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요거
이중바닥 찍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급등 나온 다음에 횡보 나오는데 횡보가 이런 횡보가 아니라 위쪽으로 우상향하는 횡보가 나왔죠. 강한 놈들은 가격 조정을 받지 않아서 이런 N자가 아니라 옆으로 눕는 N자가 나온다. 이게 강한 놈이다 말씀드렸는데 더 강한 놈은 옆으로 눕는 게 우상향하면서 누워서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좀 신기하게 움직이는 놈들이 있어요. 이건 거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요 두 개만 보시면 돼요. 1번, 2번만 보시면 되는데 요 3번이 정말 특이하게 한 번씩 나온다. 근데 YG 플러스가 이런 모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이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휴식. 1차 목표치 7,000원 다 왔으니까 휴식. 그리고 나서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으니까 기술적 반등.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중 수교 30주년 정상회담 기대감이 있다. 다 기술적 반등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해운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좀 억울하지 않나 싶어요. 해운주는 제 생각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쪽은 좀 억울한 섹터가 아닌가 싶어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컨테이너 부분, 뭐 운임이나 이런 부분이 고점대에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직도 높은 가격이죠. 조금 밀려봐야 전년도보다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전년도에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걱정할 섹터가 아니에요. 이쪽은 더 가야 되는 섹터인데 밀어내렸죠. 시장에 돈이 없어서 밀린 거예요. 억울한 섹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렇어요. 억울한 섹터예요.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37,000원 가도 이상할 게 없고 4만원을 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그건 인정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짧게 3만원까지라도 본다라고 하면은 3만원만 해도 어딥니까 이거. 3만원만 해도 우리가 볼 때 한 30% 이상은 되죠. 그 정도 보시는 거예요.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노션도 마찬가지고요. 억울한 섹터들이에요 다. 5,500원 이제 회복하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회복 시도고요. 여기서 양봉 하나 더 세워주긴 해야 되는데 21선이 아래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한 1, 2주 정도 돌파 시도하고 위에서 놀면 더 좋고요. 움직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움직일 수 있다. 그럼 여기까지 가는데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걸린다. 빨라야 한 달이고 한 두 달 정도 걸릴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고 보면은 여유 있게 보시면, 왜냐면 다음 달에 명절도 있으니까. 그러면 10월까지 본다 생각하고 가시면 뭐 가능성은 충분하겠죠. 그래서 5,500원에서 올라가도 여기도 한 30%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도 뭐 섭섭하겠죠. 얘기 안 하면은. 컨테이너 지수 얘기하면서 왜 나를 얘기 안 해? 페노션은 BDI가 더 강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오늘 이 에이테크 솔루션이나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좋았었죠. 삼성 벤처 투자가 미국 라이다형 반도체 개발 업체죠. 루모티브에 투자하는 부분 때문에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게 삼성뿐만 아니라 이 루모티브가 빌 게이츠도 투자를 하는 기업이고요. 스위스의 캄펀드나 미국의 메타VC 그리고 태국의 하이맥스 같은 경우도 같이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구나, 미래 지향적인 기업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테크 솔루션이 삼성이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집중받았고 동훈아텍이 또 한 번 집중을 받았다. 동훈아텍은 뭐 기존부터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자, 세코닉스나 뭐 유니퀘스트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쪽, 그리고 QSI 칩셋 미디어 이런 쪽 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베셀이나 이런 네온테크 이런 뭐죠 이거 UAM 관련주 이쪽이 최근에 많이 밀려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밀려 있었어요. 시장이 뭐 조정 받을 때 시장 영향력으로 조금 더 밀렸는데 이쪽이 밀려 있는 만큼 뭐 같이 반등이 나왔다. 자율주행 얘기 나오니까 UAM 관련주가 함께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그럼 파이버 프로, 캔코 에어로스페이스, 뭐 JC현실, 한국카본 다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식량주 안 죽는다. 이거 단기 한 번 반짝으로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상승하기 위해서 좀 채비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뭐 내일도 이렇게 다시 한번 밀렸다가 이렇게 시간을 더 끌 수는 있겠지만 채비는 갖췄다라고 봅니다. 미래생명자원을 비롯해서 뭐 고려산업도 양호하고, 고려산업도 오늘 좋은 모습 보이고, 그래서 기존에 올라왔다가 저항받았던 구간을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한일사료, 뭐 한탑, 뭐 팜스토리 같은 경우나
뭐 마니커 이런 육계 관련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거는 아예 뭐 쭉 바닥 형성하고 있으니까 올라가기 시작하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팜스토리, 마니커, 뭐 신송홀딩스나 뭐 한국 맥널티, 뭐 푸드나무 이런 거 다 볼 수 있겠죠. 맥널티는 요즘 7,000원 자꾸 도전을 하네요. 요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저출산 쪽으로 해서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15조 투자 얘기 나왔죠.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 나오고 최근에 휴식 구간. 근데 오늘도 4,300원간 자꾸 두드리는 거는 좋습니다. 저항 구간 두드리면서 두드리고 밀리고 하다 보면은 벽에 금이 가서 한번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제로투세븐, 뭐 캐리 이런 쪽 같은 경우 같이 보시고 캐리소프트가 오늘 좀 강했죠. 캐리소프트가 7,500원. 얘도 위를 자꾸 두들기고 있죠. 그러면서 이럴 때마다 거래량을 자꾸 터트려요. 그러면 여기에 매물이 쌓이는데 여기만 넘어가면 그러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휴식인데 오늘 위쪽으로 넘어가려다가 21선 못 넘어간 거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같은 날 계속 같이 엮이고 있고 이런 쪽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고려시멘트랑 이 시멘트 업종 성신양회, 쌍용CN이 이쪽도 억울한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화물연대 파업이랑 뭐 여러 가지 몇몇 과정에 의해서 좀 억울하게 밀려 있는데 얘네도 이렇게 저항 구간만 딱 넘어가면은 시멘트 업종 제자리 찾아가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370만 호 이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 시멘트 없이 됩니까? 시멘트 없이 됩니까? 그리고 뭔가 이 원자재 가격 때문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어요. 시멘트 가격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원자재 가격은 그냥 가격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수요가 이제 들어오는 분야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뭐 화물연대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인정하겠는데 이렇게까지 찍어 누를 상황이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충분히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아직은 반등 구간에 있는 구간이고 순환매가 도는 게 돼 있는 구간이다. 주도주들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죠? 반등 나오는 수 있는데 주도주 반등 그리고 소외주 반등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 반등 나올 때마다 현금 확보. 왜? 오늘도 보시면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거 보시면 밀리죠. 이렇게 밀려내려죠. 올라가면은 반등 나오면은 현금 확보. 그래서 밀리면은 싸게 사던지 아니면 다음 종목들을 순환해서 사시면 돼요. 지금 구간은. 그렇게 하시고 기존의 종목들 그냥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650에서 2700 뭐 좋으면 2750 코스닥은 한 900포인트 부근 가면은 그 구간에서 교체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한번 순환한다 생각하시면은 지금 구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초에 조금 더 누르는 경향이 있어서 기분은 좀 나쁘다 말씀은 드렸는데 그냥 기분만 나쁜 거지 방향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현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정이 좀 짧게 끝나야 되는데 일부러 여러분들 지겹게 만들려고 말씀드렸듯이 추석 전 정도에 그 9월 초 정도에 끝나도 되는데 추석 이후에 끝내고 일부러 좀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순환매가 계속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에 돌파해서 9월 초에 올라간다. 그런 주도주 중심으로 매매하시면 되고 전략은 딱 이렇게 두 가지로 짜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